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한방에 시사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직배송 양정화입니다. 너무 한참 예뻤던 벚꽃에 빠져서 저희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려했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668명 그리고 700명 이렇게 3차 대유행 이후에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준인 4,500명 선이 무너지면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아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이 다 끝나지 않았고요. 아이들 학교도 계속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열려있는 이 일상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리두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우리 시사배송 책임자들입니다. 김석 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택배사랑 안술래입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착된 이야기 PD 추천 배송. 오늘 주제를 살짝 우리 배송 도우미들한테 알려드렸더니 세상에 노래 구절을 막 읊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맞아요. 저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농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농지 태양광 얘기거든요.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중요성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 전남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게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시름과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한참 많아지고 있었어요. 지금 농촌은 봄농사로 바쁠 시기예요. 그런데 농민 집회까지 우리 농민들이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경자유전,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는 원칙. 하지만 농지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폐기하는 정당을 하지 마라. 태양광 업자들을 위한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편안히 농사 짓는 방법은 태양광이 좀 좋다고 봅니다. 태양광에서 얻은 이익은 100%, 200%가 더 나으니까요. 지난 3월 말 전남도청 앞에 농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농촌에 급속도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 때문입니다. 간척지 중에 염해 측정을 해서 염해가 나오면 태양광 짓게끔 해주겠다. 20년 동안 간척지 내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 문제라는 농민들. 작년에 국회에서 염해지를 풀었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그가 이제 절대 농지가 안 됐습니다. 그 농지는 40년 전에 간척해갖고 만들어진 우랑 농지입니다. 작년에 그 농지법이 바뀌면서 지금 그 자리에 태양광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만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린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국적인 태양광 붐이 일기도 했는데요. 규제 완화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 간척 농지의 태양광 사용 기간이 20년으로 늘었고 염해지 판단 기준인 염분 농도 또한 완화됐습니다. 전남은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의 20%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농지법 개정 이후 간척지 태양광 사업이 느는 추세. 무안 삼양읍은 요즘 태양광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농사 문제. 촌 사람들이 밥 먹고 살지. 우리가 태양광은 우리가 전기 먹고 살고 전기 먹고. 기름진 이 땅을 여기다가 태양광을 한다니 우리는 결단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 한 50년 됐어요. 이 간척지를 개발한 지가. 못 보십시오.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여기 연마직에서 80가마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450만 원 돈으로 온다면 45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황토골이라고 불리는 무안의 이 간척지는 양파와 마늘의 주산지자 벼농사를 짓는 옥토인데요.
이 간척지에서 수확한 쌀은 전남 10대 브랜드에 선정될 만큼 품질 좋은 쌀로 명성이 높습니다. 올해 초부터 무안군에서는 이곳에 농수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용이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농민들은 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갈로를 타고 가서 저 지역에다가 떨쳐주면은 주민들이 이제 물을 쓰기 좋게 쉽게, 그리고 그 물이 또 저기 너머까지 가요. 저쪽 너머까지. 이게 공사비가 얼마나? 여기에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으로 알고 있어요. 35. 예. 그런데 농수로 공사 현장 바로 맞은편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준비 중인데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무안 운남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면적은 현재까지 57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8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인데요. 이곳에 이 대단히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땅이 훼손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농민들. 이건 시골을 파괴해버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지, 이건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몇 개 업자들을 이익을 해주는 거지 전 국민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아까운 후손들한테 넘겨줄 토지에다 농지에다가 우리가 태양광해갖고 우선 나먹자고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사 경력 50년째인 이덕한 씨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이후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저 태양광이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만 생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해요. 근데 그 열이 이 작물에 뜨거운 덩어리 공기로 왔을 때 사람은 도망을 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식물은 발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수량은 감소하고 질병에 약하고, 그렇게 되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또 약을 뿌려야 되고 물을 더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얘기예요. 반면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땅을 빌려주고 계약을 맺은 농민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높은 임대료 때문이지요. 찹쌀 농사도 지어보고 또 다른 소득 작물도 해봤지만은 쌀밖에 없다 싶었는데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으로 보면은 평당 한 3,000원꼴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6,000원을 준다니까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나주 동강 간척지로 불리는 장동들녘. 이곳은 1981년 영산강 간척지 사업 이후 드넓은 옥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곡창지대인 이곳에도 태양광 사업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예정인 태양광 규모는 200메가와트급으로 7만여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쪽에서 추진 예상 일정이네요. 네네. 그 사업 부지가 70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20년 계약인데 여기 이 부분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그 사업 부지인데요. 이 사업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뭐 농가들과 여타의 운원도 없었고 그 책임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지자체와도 의논이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사업 부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70만 평인 것이고요. 농민들은 염해 농지의 판단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합니다.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혀 염해 피해가 안 나오는데 측정을 해서 염해 피해가 있다라고 판정이 나면 아무튼 무조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지난 30년간 별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온 땅이 하루아침에 염해 농지가 돼버린 상황. 이곳에서는 지금도 전국에서 인정하는 고품질 브랜드 쌀에 수차례 선정될 만큼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친환경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염해 농지의 판정 기준은 표토보다 30cm를 더 들어간 신토 10군데의 시료를 채취해서 평균 염도 5.5 데시지멘스 퍼 미터를 초과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농민들은 평균 염도 3.7 데시지멘스 퍼 미터인 표토에서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강변 일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이 업체는 염해지 판정을 위해 무려 10번의 사전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1.5 정도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농사를 질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못 짓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얘기는 아니잖아. 우리가 농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나 그 허가를 내주는 그 청에서 관청에서 그것이 이 정도 수치면 괜찮다고 하면은 그 사업 부지로서 적합성만, 이게 사업자가 사업 부지로서 적합성을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땅이 필요한 업자와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지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소작농들입니다. 소유자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소유자는 이제 솔직히 임대료도 해가지고 태양광에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옆이지만은 이제 소유자는 여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계약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통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을 믿고 농사를 시작한 청년 창업농 윤준호 씨도 힘이 빠지긴 마찬가지. 정부의 모순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한쪽에서는 이제 농촌에 젊은 인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농사 지을 땅을 다 태양광으로 해버린다니까. 지난 4월 1일 농지 태양광을 반대하는 일부 농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찾아간 곳은 군청. 이게 누구를 위한 건데요? 농지에 부는 태양광 열풍. 농민들은 이 위기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에 건물들, 이런 건물들 많잖아요. 태양광 시설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농지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마심을 그 태양광 설치할 때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곳인지 그게 제일 의심쩍어요. 농사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갈등까지 하나 더 얹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네, 그런데 이제 수많은 땅을 놔두고 왜 하필 농지냐? 그것도 왜 또 간척지 농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잘 짓고 있는 왜 농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이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장 옥상이나 건물 옥상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지 왜 농지냐라고 하는 건데, 건물 옥상이나 공장 옥상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발전 용량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설치비도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간척지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발전량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들에겐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장점으로 여겨서 간척지 농지를 이렇게 태양광 발전으로 개발한다라고 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농촌에 부는 태양광 광풍, 그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사하고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 자세한 주제를 조나영 PD가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일반 농촌 태양광과는 달리 실제 농작을 하는 땅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직접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는 문병환 조합장. 여기 옆에 있는 태양광은 좀 약간 형태가 다르네요. 여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하부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상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농업소득을 좀 올려보자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문병환 조합장이 3년 전에 설치한 이 영농형 태양광 규모는 논면적 2,150제곱미터 정도. 초기 투자 비용은 1억 9,600만 원으로 일반 농촌형 태양광보다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일반 농촌형 태양광에 비해서 넓은 면적이 필요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경작 공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태양광 천장의 패널 또한 영농형 태양광이 더 비쌉니다.
설치 비용과 기술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이죠. 일반 태양광 기둥의 높이가 1에서 1.5m인데 영농형 태양광은 3에서 4m로 기둥을 높게 설치해 농작이 가능합니다. 운주합장은 3년 동안 운영한 결과 기대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 전에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배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내고 순소득이 월 100만 원 정도는 소득이 발생을 해서 연간 1,200만 원 정도 손익이. 안녕하세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환영한다는 농민 박준용 씨. 제가 지금 절대농지거든요. 이 절대농지는 태양광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 들었어요. 이쪽하고 그가 영농형 태양광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지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농지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형은 농지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밑에는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사형 보급형은 작물을 심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농지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박준영 씨는 조만간 현재 운영 중인 축사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을 직접 시도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에서 얻은 이익은 지금 현재 우리 농사 지은 것보다 100%, 200%가 더 나으니까요. 저는 농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6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연구해 왔는데요. 다양한 작물의 실험 재배를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녹차는 노지 대비해서 21% 증소하였고 배추, 양배추, 벼보리는 20% 정도 감소하여 영농형 태양광 재배에 적합한 작물로 보여집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과연 농촌 현장에서 태양광을 둘러싸고 일어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농민들에게 보급화되기 전 국가기관에서 연구 중인 시범 사업 단계입니다. 그 학대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학대 보급만 되면은 바로 농가에서 하지 말아도 서로 나서서 할 좋은 제도인데. 지난 1월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제도적인 길이 열렸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가에서도 이런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진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주민들 편에서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분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농지 위에 지붕을 차려서 한 30% 정도 그 설치를 해요. 이제 투광률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농사 짓고 위에서는 태양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경작하는 분들은 농기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밑에서 농기계를 해서 여타의 작업들을 다 하는데 그걸 지붕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장의 농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많이 높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실효성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농업기술원조차 더 많은 실증단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먼저 이 영농형 태양광을 시작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실증단지가 한 전국에,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한 2천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50여 개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확보한 후에 했으면 어떨지. 그래서 2018년부터는 산지에다가 태양광을 짓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그러면서 2018년에 그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짓는 것이 약 3,440건에서 지금 2020년 3월에 약 6,500건,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에서 혹시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서로 사업자가 됐든 경작자가 됐든 지주가 됐든지 간에 서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좀 갈등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1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의도 46개에 해당하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지 태양광 문제 행정에 밀어붙이기는 아닌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쌀을 책임지는 농지도요.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근데 농지와 태양광의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글쎄요. 일단 막 짓고 볼 게 아니라 급하면 좀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